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지켜야 할 비밀들이 많아집니다. 이 비밀들을 잘 지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6가지 비밀에 대한 지혜를 고대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구했습니다. 이 비밀들은 우리의 감정, 사생활,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약점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약점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옛 동료를 만나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가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김 선생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 우울증이래. 김 선생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죠. 이처럼 약점이 타인에게로 건너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과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잘못된 말 한마디로 명성과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신중히 판단한 후에 비밀을 공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약점을 털어놓음으로써 일시적인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방법.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생활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생활을 너무 쉽게 공유하곤 합니다. 오래전 제 어머니는 항상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이웃에게 시누이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다는 걸 알게 되셨죠. 어머니는 매우 당황스러워하셨고 이후로는 이웃들과 거리를 두게 되셨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측근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되는 법이죠. 사람들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사생활을 심심풀이용 가십거리로 소비시킵니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합니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며 나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생활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의 존중과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겸손의 미덕.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겁니다. 성공한 자녀들, 안정된 직장, 혹은 취미 생활에서의 성과 등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하지만 멈추세요. 자랑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사업의 성공에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즐겨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 자랑 시작이네 라며 말이죠. 자랑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자랑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취나 재능은 말로 증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행동을 통해 빛나며 겸손과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넷째, 재물에 대한 현명한 태도. 돈 이야기를 조심하라. 돈, 참 민감한 주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고급 손목시계를 차고 새로 산 스포츠카를 타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민수 씨의 차를 보며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의 친구들은 점점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이 불편해졌고 그의 자랑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이 다른 이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평판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김 씨 아들이 이혼했대. 이 과장 요즘 일 못한다면서? 이런 식의 대화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험담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노인정에는 평소 사이가 좋았던 세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중 두 분이 다른 한 분의 뒷말을 했습니다. 김할머니 손주 요즘 학교도 안 간대. 그 소문은 금세 퍼졌고 결국 김할머니의 귀에 들어갔죠. 김할머니는 크게 상처받으셨고 그 이후로 세 분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험담은 일시적으로는 대화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평판을 해칩니다. 저 사람 앞에선 조심해야 해. 내 얘기도 다른 데 가서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결국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여섯째, 꿈을 지키는 방법.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과 목표가 없을 리 없죠.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나 계획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림 교실을 열기로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등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 선생님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나 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연약한 씨앗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노출시키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쉽게 시들어 버릴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를 조용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사람들은 돈만큼이나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낍니다. 나의 목표에 대해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혼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6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6가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 지혜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과거에 이런 실수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이젠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6가지를 잘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후반전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키거나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계시다면 이제 지켜야 할 이 6가지 비밀과 함께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지켜야 할 6가지의 비밀이 만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